실제로 대한민국 주사파가 어떤 북한의 혁명 공작을 가지고 공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제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주사파의 대한민국 전복 전략입니다. 우선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대남 혁명 전략은 북한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그 혁명 전략을 수입해서 자기로 체제로하고 그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이고요. 이게 80년도 당대회에서 수립된 정식 명칭입니다. 그래서 민족해방이라는 내셔널 리버레이션의 약자를 따서 세칭 NL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민족해방이니까 자주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991년도에 민족해방 인민이라는 말을 빼고 피플이라는 말을 빼고 민주주의 혁명론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 혁명론에 따라서 3대 투쟁 과제가 나옵니다. 자주민주통일입니다. 이 이야기는 2004년도 이인영 현재 통일부 장관이 우리 시대의 과제는 자주민주통일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자주민주통일은 대한민국에 없던 개념입니다. 북한 혁명론에 나오는 3대 투쟁 개념입니다. 자주는 반미자주화 투쟁이고요. 그 다음에 민주는 반파시오 혹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통일은 조국 통일 촉진 투쟁을 말합니다. 그래서 80년대 민주화 투쟁은 민주화가 아닙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투쟁입니다. 그러나 주사파들과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 언론은 주사파들에게 속아서 80년대의 저희들의 활동을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왜곡되게 했습니다. 이 3대 투쟁을 보겠습니다. 구체적 내용 여러분들이 실제로 저희 주사파들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습니다. 반미자주화 투쟁,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을 말합니다. 주한미군 철수, 요즘 허구한 말 외치고 있죠. 한미동맹 폐지, 시청 앞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실현, 이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의 혁명론에 나오는 3대 투쟁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반미자주화 투쟁, 미국을 몰아낸 투쟁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파시오 민주화 투쟁은요, 국가보안법 철폐, 지금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시도를 하지 않지만 사실상 지금 국가보안법은 무력화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공산주의 김정일 만세 외쳐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안통치기구란 북한 용어인데요. 국가정보원, 그 다음에 국군 기무사령부 해체돼 버렸죠. 그 다음에 경찰 공안부, 검찰 공안부를 말합니다. 이들 다 무력화됐습니다. 다음으로 민족 통일, 조국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지금 우리 민족끼리가 이념으로 지금 나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방제 통일은 통합진보당이 연방제 통일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자기 당론이었어요. 공약이었어요. 이것이 3대 투쟁입니다. 이 3대 투쟁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적화 전략이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혁명론에 따르면 주요 전치 목표와 보조 전치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 전치 목표는 혁명을 통해서 달성되는 정부를 말합니다.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그럽니다. 1단계 혁명,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용공정권이 드러나는 1단계 혁명을 지금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합니다. 북한의 혁명론은 2단계 혁명론입니다. 첫 번째, 미군을 몰아내고 용공정부를 친북정권을 수립하고 2단계 북한과 연합하여 공산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전 단계로 민주연립정부가 북한의 혁명론에 나와 있습니다. 민주연립정부에 실제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북한의 혁명 용어들은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쇼적 정치체제를 개혁한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을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진행되고 있죠. 대한민국은 적폐청산이라고 했지만
북한이 지령하는 용어는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 그리고 파쇼적 정치체제 청산 개혁입니다. 파쇼적 정치체제 개혁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수주의 정권의 두 기반은 누굽니까? 보수 하나는 보수 정치 세력이고 보수 관료들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대기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 회장들 전부 줄줄이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보수 관료들 국정원장 3명 전부 감옥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연립정부의 기능입니다. 민주연립정부의 역할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왜 해필이면 북한의 전략전술에서 말하는 민주연립정부의 일을 적폐청산의 명목으로 하는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찬은 한국 보수 세력을 불태우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혁명의 유력한 조건을 구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고위관료, 대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군인들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아시지만 전부 구속시켰습니다. 현재 현직 대통령 1명은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들 전부 잡아넣었습니다. 다음으로 혁명의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 정치 생활의 민주화라 그럽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공안기관을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무력화시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국가보안법 무력화됐고 지금 국군 내에 정부기관 대남 공작을 사정하는 기관 국군기무사는 해체돼버려서 국군기무사에 존재하는 대공요원들 전부 다 일반 부대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 창설된 정보부대는 대남 공작을 모르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지금 군에 침투하는 북한 공작의 침투를 막을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 사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례들입니다. 북한의 혁명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혁명 경로는 우선 통일전선체,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나 진보연합을 말합니다. 이런 통일전선체와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이들과 연합하는, 이들을 구축하고 이들과 연합하여 연립정부를 구축하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박근혜 정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연립정부를 구축할 통합진보당을 해체시켜버렸으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앞장서 했던 공안기관들 전부 수장들 다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연립정부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가 혁명 후의 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북한과 연방제를 통해서 무력 혹은 평화적으로 진행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적화통일의 진로입니다.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은 주사파들의 뒤집기 전략, 전복전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심각한 약점 중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를 허용합니다. 아까 독립신문에 우리 최영재 국장이 얘기했지만 그래서 허용된 자유를 기반으로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공작을 합니다. 그것을 합법투쟁 전술이라고 합니다. 합법투쟁 전술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허용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도 선전할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권 잡으면 저들의 반대하는 건 모조리 다 감옥에 보냅니다. 그것이 전체주의자들의 습성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체질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의 전복전에 약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개인들,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해야 되고 공산주의자들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전복전이란 무력을 통하지 않고 체제를 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복전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윌리엄 로즈나우는 전복전을 단계를 4단계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세력을 구축한다. 둘째, 사회 각계각층에 침투한다. 셋째, 침투한 이들이 대중 시위를 유발한다. 그리고 넷째, 마지막으로 전국적 무장 봉기 혹은 평화적으로 정권을 전복한다. 이 4단계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975년도에 남자유민주주의 베트남이 멸망했습니다. 그 베트남 저 옆에 있는 사진은 베트남의 대통령궁에 베트콩에 월맹에 탱크가 그 담을 무너뜨리고 진입하는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저기에 결정적 역할은 월맹이 아닙니다. 월맹은 군사 장비도 없었고 국가 GDP도 훨씬 모자랐습니다. 그들은 심지어는 입을 옷조차 별로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월남에 존재했던 공산주의자 베트콩들이 정보를 빼내고 무기를 팔아서 그 무기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남베트남은 망한 것입니다. 전복전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들이 어떻게 전복전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이들은 대학가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아까 우리 김국성 선생님 이야기하지만 제가 있던 조통그룹에서 임수경을 선발해서 훈련시에서 북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있던 조직에서요. 그리고 반미청년에 그전에 충남지사에 있던 안희정이 있던 그 조직, 그리고 김기식, 그 다음에 참여연대 대표하다가 국회의원 하던 김기식이 있던 관악 자주파, 그리고 임종석이 있던 자민통 그룹, 이들이 핵심들입니다. 주사파. 이들은 그들이 성장하면서 김일성에 대한 충성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핵심이 형성되고 어디로요? 대학가를 장악하고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육계로 들어갔고요. 법조계로 들어갔고요. 교육계는 전교조고요. 법조계는 민법과 우리법 연구회를 구성했고요. 언론계에는요, 언론노조, 민원령을 만들었습니다. 교계에는요, 민중교회, 노동교회, 그리고 기독교 언론기관, 기독교 사회단체에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환경연합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각 총회, 교육기관 등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도 들어갔습니다. 참여연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연구기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핵심들이 각 사회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에 침투한 사람들, 여러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죠. 신동호, 지금 연설비서관입니다. 문재인의 연설을 쓰는 담당자입니다. 저 친구는 시인이라서 감성적 연설을 잘 씁니다. 얼핏 들으면 속아요. 백원우 민정비서관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한병도 전부, 윤건영 지금 현재 구로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최측근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 전대협 출신들입니다. 주사파 출신들입니다. 김일성 충성 서약서 한번 보겠습니다. 임종석이 있던 조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동지와 우리 지도자 김정일 비서의 만수무강과 한민전은 북한에 지금 김국성 씨가 지도하던 그런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을 말합니다. 거기에 한국민족민주전선이라는 조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민전의 영도 아래 이 한 목숨 끊어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따라 숨통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죽음으로 혁명을 사수하며 조국과 민족이 완전히 해방되는 그날까지 멸사 헌신하겠다. 이게 임종석이 있던 자민통의 수사 기록에 나온 겁니다. 매일 전사의 각오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투된 전위 세력에 의해서 대규모 시위가 촉발됩니다. 한번 볼까요? 2002년도 미선희 효순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선희 효순이 사건은 교통사고입니다. 미군의 장갑차가 길을 지나다가 훈련 중에 나가다가 길 안쪽에, 길 바깥쪽에 있던 어린 두 여중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치여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2002년도 광화문 광장을 누가 장악했습니까? 저 어린아이들을 누가 선동했습니까? 정교조들이요. 그래서 지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한미군 몰아내자 울면서요. 여중생 살해한 주한미군 몰아내자고 외쳤습니다. 그해 이회창은 대통령 선거에서 졌습니다. 2008년도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사실은 미국하고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따라 했지만 저들은 어떻게 몰았습니까? 광우병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1년간 아파트에 저런 것들을 걸어놓았습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아시지만 여러분, 미국 소고기 먹고 죽은 사람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최대의 미국 소고기 수입국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정교조 학생들을 동원하고 시민단체는 시민을 동원하고 그래서 광장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주사파들의 전복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일어난 것줄 알죠? 그리고 엄마들이 아이들을 유모차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 엄마들이 그냥 엄마들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운동권으로 단련된 엄마들이에요. 대학을 졸업한 엄마들이 결혼해서 좌파라고 결혼 안 합니까? 결혼해서 애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 애들 데리고 광장으로 나온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국민들은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속았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박근혜 대통령이 침몰시킨 적도 없습니다. 물론 정부기관에 감시 소홀도 있습니다. 감독 소홀도. 그러나 명백하게 지금 저들이 여러 번 수사했지만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실은 세월호 선주의 저들의 이기적 욕망 때문입니다. 짐을 실으려고 배에 평형을 요구하는 평형을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위에 실었던 게가 파도에 휩쓸려서 한쪽으로 쏠려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선원들이 탈출해서 비극적 사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당시 그겁니다. 마침내 봉인이 풀린다고. 무슨 봉인이요? 7시간 동안 뭐 했냐? 박근혜 대통령 뭐 했다 그랬습니까? 외간 남자하고 정을 통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미용 성형수술 했다고 했고요. 무당 불러서 굿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데 7시간 동안 외간 남자가 정을 통한 사람이 대통령입니까? 그 선동에 이미 대한민국은 가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최순실 사태가 터졌죠. 이들이 최순실 사태가 터지자 어떻게 했습니까? 전복 세력이 총집결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세력과 기관을 총동원했습니다. 먼저 언론에 침투한 언론인 있잖아요. 언론에 있는 기관 노조원들이 기사를 써댔습니다. 허위 가장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이 폭로에 일반 군중들이 동원되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가 동원돼서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탄핵이 그냥 이루어졌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은 80년대 왕선대 주사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해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계기를 이용해서 시위를 선동하고 그걸 가지고 결국 국회를 협박하고 국민을 협박해서 탄핵이 이른 것입니다. 3월 9일은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체제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난 2018년 1월부터 5일까지 충북 동지라는 간첩 조직이 북한하고 50여 차례 교신했습니다. 그 교신 내용을 보면 우리 조선 민중들의 지지를 북한에 보낸 겁니다. 이재명이 그러고 향하도록 해달라고 교신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저게 지금 김미입니다. 통합진보당 나중에 국회의원 했죠. 이때 이미 연합했습니다. 성남시장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성남시를 경기 동부연합이 장악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주위에는 한총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정책기획수석 캠프가 지금 1기 한총련 의장 김재용입니다. 한총련은 전대 후신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위대한 수령 외쳤던 그룹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가 한총련입니다. 한총련 출신이 지금 이재명 주변에 득실득실합니다. 이석기는 아시지만 이거는 채널A 따온 겁니다. 대중을 동원하여 2008년 광우병 사태와 같은 혼란을 조성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통신시설을 파괴하려고 모의가다가 감옥 갔다가 얼마 전에 특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체제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그 체제전쟁은 주사파와의 전쟁입니다. 주사파의 실체를 폭로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이 체제전쟁의 승리의 열쇠를 가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화이팅입니다.